연방 법무부가 텍사스주에서 통과시킨 심장박동법, 그리고 사실 이 텍사스주에서 만든 심장박동법은 연방 대법원에서도 제재하지 않겠다,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놓은 그런 법인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좀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텍사스 연방법원에 이 소장이 접수가 됐는데요. 연방 판사에게 이 법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법 집행을 금지하고 텍사스가 침해한 권리를 보호하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걸핏하면은 연방 법무부가 이렇게 지금 정치 색깔을 띤 일들에 나서는 것,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은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연방 법무부가 민주당 끈앞풀이 돼가지고 앞잡이가 돼가지고, 민주당에서 우리는 낙태 찬성한다 그러면은 낙태 찬성하는 법이 바른 법이고 낙태 반대하는 법은 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언제부터 법무부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냐 이거죠.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텍사스주에다가 소송을 내놓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법무부를 향해서 지금 정치 무기화하지 마라. 왜 정부 조직을, 연방 정부의 정부 조직을 정치인들의 사적인 정치 무기화해서 지금 상대방 정적을 공격하는 형태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짓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염려가 좀 되는 것이죠. 특히 낙태 문제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중간한 보수주의에 있는 사람이 이 좌파 진영으로 이렇게 생각이 기울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제 특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에 쉽게 넘어가는데, 뭐냐면 내가 강간범한테 강간을 당했다, 성추행범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을 했다. 근데 낙태를 하려고 갔더니 임신한 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낙태를 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처음에 이 일을 당했을 때는 너무 창피하고 두렵고 그래서 바깥에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만 조용히 알고 있었는데, 점점점 배가 불러오고 이 안에서 아이가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고 하는데 그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서 낙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 당신은 임신한 지 좀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낙태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여성은, 임산부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낙태 허락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 같아도 좀 마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그럼 낙태 허락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분명하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법안을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실제로 그 법안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언론에서 기사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뭔가 좀 다른 이야기들을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법안은 그래서 자세하게 좀 들여봐야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텍사스주에서 통과된 낙태법,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것이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허용을 해주었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형사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형사로 기소되는 법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낙태를 하지 말라고 금지를 했는데, 6주 지나면 낙태 못한다라고 금지를 했는데, 물론 산모가 건강이 너무나 위험할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한다라고 돼 있지만, 그것이 아니면은 설사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한 거여도 6주가 지나면 이제 낙태를 못하게, 그렇게 지금 텍사스주 법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낙태를 그러니까 형사 기소하지 않겠다, 형사법으로 다스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텍사스의 법이 그렇습니다. 이 법은 민사소송을 하게끔 해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주변인들이 쟤는 낙태하면 안 되는 아이를 낙태를 했다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낙태 시술을 해준 의사, 그리고 그 시술을 도와준 간호사, 보조사,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낙태하는 장소까지 교통을 제공해준, 만약에 택시를 탔다 그러면 그 택시 기사,
누가 운전을 해주었다 그러면 운전해준 지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고소 대상이 될 수 있게 아주 고소 대상을 광범위하게 잡아놓은, 낙태를 도운 사람도 고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형사고발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제기가 되게끔 해놨다라는 거. 이게 지금 이슈입니다. 연방대법원에서는 그것을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하겠다라는 그런 법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겠다라는 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가 좀 어렵다. 문제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허용해 주는 그런 상황, 판결을 해놓은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와전이 되면서, 전달이 와전이 되면서 6주 뒤에 무조건 낙태는 안 되고 뭐 하면은 막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은 또 막아야 된다, 저거는 악법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생각들이 굳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식의 오해가 벌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술을 할 수는 있는데 민사소송 당할 각오를 하고 시술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 말하자면 민사소송이라는 게 뭡니까? 법은 이렇게 금지하고 있으나 하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소명해내면, 그러면은 민사소송 결과는 이 법에서 지정해 놓은 이야기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를 했는데 6주가 지난 다음에 낙태를 했는데 누가 저를 고소를 했다 이거죠. 고소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누가 저를 민사소송을 걸었다, 고소를 해서. 그래가지고 법원에 갔습니다. 재판이 벌어지는데 그 재판에서 내가 낙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법원이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유죄 처리가 안 되는 것이죠. 유죄가 증명이 돼야 소송 건 사람들이 만불의 상금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름대로 이 텍사스 주에서 이 법안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떻게 법안을 만들어야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당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제재당하지 않고 입법시킬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성추행범에 의해서 성폭행당해서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위헌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조지아주에서는 입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통과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제지당하지 않고, 이런 차원들이, 이게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보는 차원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차원의 이야기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피해가서 해놓은 것이고, 상징적으로, 이거는 순전히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으로 24주라는 이 낙태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과거에 만들어졌던 기준선을 6주라는 것으로, 특히 이제 아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때라는 시점으로 앞당겨 놓았다라는 상징성을 가지는 법안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조건 낙태를 다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은 아니었다.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걸 못하게 지금 덤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낙태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덤벼들 수 있죠. 그런데 연방 법무부가 덤벼들 일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것은 법정에서의 문제, 그러니까 법 쪽에 안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예? 실제로 이것들이 진행이 돼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해가 나타나가지고 법원에 소송이 들어와서 재판이 진행이 된다. 근데 그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고 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계속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 연방 대법원이 다시 한번 이 법을 다루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이것도 안 된다, 내지는 이것은 된다, 이렇게 판결이 또다시 나오게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 법원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을 지금 감히 이 연방 법무부가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막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본인 스스로가 대법관이 될 수 있었던, 대법관으로 지명을 받았다가 철회된 인물이죠. 오바마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대법관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정도의 법적 지식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위에서 바이든이 이래라 그러면은 예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냥 하수인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다. 저희가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치매노인 취급하고 있는 그 바이든을 그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은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제대로 된 조언들을 좀 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지 상당히 갑갑합니다. 낙태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멕시코 대법원에서 낙태를 범죄가 아니다, 무죄 판결하는 판결이 나왔죠. 멕시코 대법원에서. 예. 천주교 나라라고 하는 그 멕시코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천주교인이라고 하는 바이든도 낙태 옹호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것인지, 본인이 선택한 종교는 그냥 폼으로 가지고 있는 건지, 폼생폼사식으로 나도 하나님 믿어 라는 폼생폼사하려고 성당 다니는 건지 참 모르겠다. 갑갑하기 짝이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텍사스의 이 심장 박동법은 낙태를 형사처벌하고 형사기소하겠다라는 그런 법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준 법안이다. 그것이 소송이 제기가 돼야 문제시 되는 것이지, 소송 제기가 안 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오해를 덜 할 수가 있는데,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주변에 혹시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을 때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이 아니라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